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무죄사주에 대한 그 간단한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관사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무관사주라고 하려면요, 천간에도 정관편관이 없어야 되고, 이제 지지에도 정관편관이 없어야 되며, 지장간 안에도 정관편관이 없는 게 무관사주가 맞습니다. 이제 천간하고 지지에는 없지만 지장간 속에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현상은 나타나겠지만 엄연히 이제 관성이 지장간 속에 있으므로 이제 무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 관성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고 이제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 여자 사주에서는 이제 배우자를 뜻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친구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는 자식을 뜻합니다. 정관 편관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내가 속한 조직, 직장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관성이 있냐 없냐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보시곤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데나 이제 가서 사주 보시다 보면은 무관사주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취업은 안 되니까 사업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들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이제 무관사주 분들 중에서 이제 무관사주가 여자 사주에서는 이제 배우자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계시고요. 직장생활 멀쩡히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무관사주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심리적인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이 관성이라는 거는 일간을 극하는 세력입니다. 네, 이제 정관은 음양이 다르고 이제 편관은 음양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관, 편관 모두 일간을 극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하고 편관, 즉 관성은 나를 제어해주는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컨트롤러가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관성이 없으신 분들은 내 마음의 컨트롤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즘 시대에는 정말 대단히 뭔가 축복받은 네, 그런 이제 사주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자유롭게 사는 게 대단히 선망되는 어떤 사람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일간 주변에 이 정관편관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제어 능력이 대단히 강하세요. 뭐 일간 바로 밑이나 일간 바로 옆이나 아니면 뭐 둘 다 있거나 막 이제 이러신 분들은 자기 제어 능력이 대단히 강하신 데 비해서 이제 이 관성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본인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더라. 이제 이 부분 하나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무관사주인데 나는 은근 자기 제어를 잘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러신 분들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일단 사주 원국에 이제 정인 편인 인성이 조금 많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인성이 많이 있으시면서 그 이제 식신 상관은 없으신 경우. 왜냐하면 일단 인성이라는 거는 사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거를 놓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하는 기운은 어,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해야 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생각 한 번 더 하겠죠. 이게 맞나 틀리나.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없으시더라도 이제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유사하게 보이실 수는 있으세요. 자유로운 영혼처럼 안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이 맞습니다. 이제 관성이 강해서 자기 제어를 하시는 분들은 어, 표현을 안 하는 잠시만요. 말이 헷갈리네.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대는 이걸 해야 되고 당장 다음 달에는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어, 지금 내가 놀고 싶어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실제로 방학이 되거나 일감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휴일이 되면은 대단히 좀 무기력해져요. 네. 왜냐면 나는 이제 어찌 보면 약간 로봇 같은 거죠. 이 시간대는 이걸 해야 되고 저 시간대는 저걸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관성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부분으로 가장 크게 드러나는 특징은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다. 무관사주는 이제 그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육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자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친구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되니까요. 관성이 없다고 남편이 없진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자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도 잘 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해로 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그 경우가 이제 왜 그게 되느냐? 관성이 없는데 왜 그게 되나 하면요. 관성을 생해주는 게 뭡니까? 일간이 생하는 건 식상이죠. 그리고 식상이 생하는 건 재성이죠. 재성이 생하는 게 관성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답 나온 거예요. 재성이 강하다. 재성이 강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관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 관성이 있는 것과 그리고 그 관성의 잔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건 엄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재성이 강하신 분들은 관성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럼 재성이 강하다는 게 뭔가? 뿌리가 있다라는 건가? 통근했다라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재성의 개수가 많다라는 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칠판에 붙여놓은 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탠드를 켜겠습니다. 네, 아마 잘 보이실 거세요. 무토일간이죠. 무토일간이고 제가 이제 십성은 다 적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무관사주입니다. 관성이 없어요. 지장간에도 없어요. 무토일간 입장에서 관성이라고 하면은 나를 극하는 세력이니까 목극토니까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을목하고 간목이 되는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지에서는 묘목하고 임목이 되는데 어디에도 없고요. 지장간에도 다 없습니다. 자, 찐 무관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성의 힘이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토생금, 토생금, 금생수. 네, 이 물이 대단히 강해졌죠. 이 어마어마한 토들이 이 큰 금을 토생금 해가지고 막 키워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큰 금은 다시 큰 물을 금생수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신금의 지장간 안에 이 재성의 뿌리조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뿌리도 있는 데다가 식신이 밀어주고 있죠. 밀어주고 있으면 얘가 등 떠밀리는 거예요. 재성이. 등 떠밀리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임수니까 간목을 만들겠네요. 을목보다는요. 그쵸? 왜? 임수는 큰 물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계속 간목의 잔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속 금생수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무토일간 입장에서 간목은 뭡니까? 나랑 음행이 같으니까 편관이 되겠죠? 그러면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편관이니까. 그리고 조금 강한 남자, 임팩트 있는 남자가. 그게 이제 편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더라? 네. 그리고 지금 재성이 연주에 있죠. 제일 외부에 있죠. 길바닥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물건 하나 사는데도 이제 그 캐셔에 있는 그 캐셔가 막 이렇게 바코드 찍으면서 쭈뼛쭈뼛 하다가 저 죄송한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막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형태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시게. 자, 형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형태를 오화를 나란히 노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요. 좌우충 이것도 좀 잔인한데, 네,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주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생이나 극만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이 사주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요. 화생토, 토생금이 없죠. 근데 재성은 있죠. 뿌리도 있어요, 심지어. 자, 이러면은 남자친구가 아무 때나 생기지 않아요. 재성은 있는데 이 재성을 푸시해주는 녀석이 없다. 그럼 아무 때나 관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생기느냐? 눈치채셨겠지만 금이 들어올 때 밑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위로 들어오든 금이 들어올 때 푸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푸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관성을 만들어내겠죠. 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길바닥에서도 남자가 자주 꼬이고 이제 금이 들어올 때 이제 작년이 경자년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럼 실제로 작년 이제 뭐 초반부터 한 6월까지 해가지고 길바닥에서 남자가 이제 연락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편관이 물어봤겠죠. 자, 근데 만약에 밑으로 들어왔다.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밑으로 들어오면은 조직,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 남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테니까 스탠드를 끄고요. 제가 어두운 게 좋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만 더 저희가 응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결국에 관성이 없더라도 재성이 있으면은 괜찮구나. 관성이 없더라도 재성이 있으면은 재성은 관성을 자연스럽게 생해주기 때문에 이 재성을 뒤에서 한번 푸시만 해주면은 관성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이제 대운 한번 보시면 되겠죠. 대운에서 뭐 이제 이 재성이 또 들어오거나 재성이 또 들어와도 푸시를 해줄 테니까요. 재성이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재성을 밀어주는 금이 들어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은 지지에 대운의 지지의 지장간 속에 그 세력들이 있는지 식신이나 식상이나 이제 재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걱정할 게 아니죠. 그리고 관성이 들어와도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자기 제어 능력이 그 기간 동안에는 생깁니다. 실제로요. 이게 그 어떤 일어나는 일만 변하는 게 아니라 체질부터 시작해서 성격,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성이 없으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다는 거. 특히나 이렇게 재성이 있으신 분들, 되려 관성이 없는데 무관사주인데 재성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남자한테 기똥차게 잘해요. 왜겠습니까? 재성이 계속 재성이 계속 관성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남자한테 돈도 잘 쓰겠네요. 그리고 대단히 헌신적이겠네요. 자기 남자한테.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무제사주도 식신상관이 강하다. 자기 여자한테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재성이 일단 있으면은 안심하셔도 좋으시다. 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성도 없다. 네, 재성도 없다.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재성이 만약에 없다. 그럼 이제 식상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대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면 관성을 만들겠죠. 세운에서 들어와도 만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들 메커니즘 살짝 이해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없는 거를 생해주는 기운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좀 이제 좀 뭐랄까요? 조금 후덜덜해 하시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무관사주다. 무관사주인데 식신 상관이 너무나 강하다. 그럼 저희가 이제 상관이 뭡니까? 정관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 가뜩이나 무관이라 관성이 올 자리가 없는데 상관이 내 사주에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나 결혼 못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케이스별로 달라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살짝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을목일간 입장에서 이제 상관은 뭡니까? 상관은 사화가 됩니다. 네, 사화가 되고요. 을목일간 입장에서 정관은 뭡니까? 경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경금은 사화 위에 있을 때 장생지예요. 되려 경금이 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십성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보통 상관 그러면은 정관을 해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무죄사주야. 근데 나 을사일주야. 심지어 옆에 사사사사사 막 이렇게 있어. 그럼 내 남편 죽나? 나 결혼 못하나? 아니라니까요. 상관이면 뭐합니까? 운에서 관성이 들어오면은 정관이 들어오면은 장생지라니까요.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뭐 하나 더 해볼게요. 뭐
병화일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나는 무관사주야. 그러면은 이 병화일간 입장에서 상관은 뭐가 되겠습니까? 상관은 내가 생하는데 음양이 다른 거죠. 아이 괜히 병화를 했다. 상관이 종류가 두 개나 있네요. 미토하고 축토하고. 뭐 까짓 거 둘 다 해보죠 뭐. 네. 그 병축일주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일간 입장에서 정관은 뭐가 됩니까? 개수가 되겠죠.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자, 그럼 병화일간 입장에서 축토는 상관이에요. 그럼 내 남편 죽나? 망했다. 아니라니까요. 개수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축토 위에서 개수는 힘이 대단히 좋은 관대지예요. 관대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미토 한번 가볼게요. 미토. 네, 미토 있습니다. 자, 병화일간 입장에서 미토는 상관이겠죠. 자, 개수도 갖다 놔 볼게요. 묘지예요, 묘지. 헐, 대박, 걸렸다. 묘지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묘지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힘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뭐 남편하고 결혼 못한다, 망한다 이 뜻은 아니에요.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상관이 있다고 해서 정관을 무조건 밀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육친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같은 상관이라도 일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떤 경우가 안 좋냐? 안 좋긴 안 좋겠죠. 무관이라는 거는 관성이 없다라는 거고, 그럼 뭔가가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대신에 나는 다른 쪽에 강점이 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안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가 안 좋을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을목일간 입장에서 정관은 경금입니다. 자, 그럼 경금이 언제 힘이 빠지냐? 임목 위에서 힘이 빠져요. 이제 12운성적으로 절지라 그래요. 절. 단절되다 할 때 절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묘 이런 것보다도 절 느낌 빵 오시죠? 이건 정말 단절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안 좋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을목일간이 아닌데 그럼 관성의 절지를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 대단히 쉽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시니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도 이거 알아두시면 너무 편하니까 다들 경청해 주세요. 자, 간목일간부터 봅시다. 간목일간의 정관은 뭡니까? 신금이겠죠. 금의 반대가 뭔지 생각하시면 돼요. 금을 극하는 거 말고 금의 반대. 자, 금은 가을이죠. 가을의 반대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봄입니다. 그러면서 음양이 같은 거. 이때가 절지예요. 절. 네. 자, 그러면 이제 을목일간.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경금이 정관이죠. 그럼 얘도 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언제가 절일까요? 반대되는 기운. 가을이니까 봄 기운에 음양이 같은 해. 이때가 절이에요. 자, 그 다음 갑을 이제 병화일간. 병화일간은 개수가 정관이었죠. 개수가 정관이었는데 그러면 무라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이거 계절로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뭐 화극금 이런 거 말고 겨울이죠. 겨울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여름이잖아요. 그럼 음양이 같으면서 여름인 거. 오화가 되겠죠. 오화 나와라. 네. 이러면은 정관이 오화 위에서 절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정말 하나하나 다 해볼게요. 정화가 있다. 정화 입장에서는 정관이 뭐가 되겠습니까? 임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암산 한번 해보세요. 뭐 토생금 이런 걸로 하시지 말고 계절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임수의 반대 계절, 겨울의 반대 계절. 네, 맞습니다.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음양이 같은 거. 사화 위에서 절이에요. 어디까지 했더라? 자, 무토랑 기토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무기, 갑을병정, 무기, 이제 경금. 경금일간 입장에서 정관은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네, 정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름이죠.
여름의 반대면은 겨울이죠. 그러면서 음양이 같으면은 절지가 되니까 차수겠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신금일간.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병화가 정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여름이니까 음양이 같으면서 겨울인 거는 해수. 해수 위에서 절이겠네요. 아, 이제 거의 다 왔어.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했더라요? 아, 신금까지 했다. 그럼 이제 임수일간.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토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내친김에 이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기토가 정관이 됩니다. 자, 이 기토는요 정화하고 같은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절지 찾으실 때 정화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정화일 때 자수 위에서 절지였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여기에서 절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토일 때 그렇죠.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가 정관이 되겠죠. 자, 무토는 병화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절입니까? 여기에서 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토하고 그 이제 기토는 제가 기토 일간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절지가 더 위험해요. 상관이 오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네. 자, 근데 무토일간 한번 볼게요. 무토일간 입장에서 정관이 뭐가 됩니까? 을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감 잡으셨잖아요. 빨리 암산해 보세요. 저 벌써 찾았어요. 유금 위에서 절지예요. 자, 그런데 무토일간 입장에서 유금은 뭡니까? 토생금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 되죠. 얘는 무토일간은 상관이 정말 안 좋아요. 상관이 곧 정관의 절지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기토일간도 한번 볼게요. 기토일간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약간 답 나오셨을 거예요. 간목이 정관입니다. 그러면 신금 위에서 절지가 되죠. 자,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이 신금은 뭡니까? 토생금인데 음양이 다르죠. 상관입니다. 자,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상관이 있다고 무조건 내 남편을 해치고 막 내 남편 죽이고 막 이혼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무관사주라고. 그게 아니라 운에서 절지가 왔을 때가 조금 좋지가 않다. 운에서. 그런데 보셨다시피 무토일간과 기토일간은 상관이 곧 절지다. 그리고 다른 일간들은 상관이 절지가 아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되려 상관이 정관의 장생지가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편관 운에서 결혼했는데 그러면은 제 남편은 편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내가 사주 원국에 편관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편관스러운 남자랑 결혼을 했겠죠. 하지만 내 남편의 동태를 살필 때에는 정관으로 보는 겁니다. 정관이 남편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라서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 부분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무관사주인데 식신상관이 강하면은 그 이제 남편을 해친다. 남편이 대단히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절지가 왔을 때가 안 좋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지지 아닙니까? 그럼 천간으로 올 때는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천간으로 올 때는 상관이 오는 게 안 좋긴 합니다. 네, 뭐 더 이상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을목일간 입장에서 병화가 정관이죠. 자, 근데 천간으로 경금이 정관이죠. 근데 천간으로 병화가 왔다. 화급금을 해버리죠. 제대로 해버리죠. 물론
이 경우는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아요. 경금은 편관한테 좀 강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좀 해봐야 되겠네요. 간목일간 입장에서 정관은 신금이에요. 자, 그런데 운에서 천간에 상관인 정화가 왔다. 빠지직 하고 뽀개버리겠죠. 화극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결론 내드릴게요. 상관이 있다고 무조건 남자 잡아먹는 사주가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지에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아니다. 되려 상관이 문제가 아니라 지지에 절지가 운에서 오는 게 그게 문제다. 이제 절지 뽑는 방법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천간으로는 상관이 오는 게 썩 좋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천간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언제 안 좋냐? 내가 상관 대운이야. 예를 들어서 나한테 기토가 상관이다. 상관 대운인데 마침 그 세운에서 정관이 날라온다. 그럼 기계 축 맞겠죠. 이때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안 좋다라는 게 이혼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간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남편하고 잠깐 떨어져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 이제 분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포장해서 좋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대운에서 상관이 천간으로 왔는데 그 대운 지지에 관성이 들어왔다라거나 또는 그 지지의 지장간 속에 관성이 들어있다라거나 그럼 그냥 잠깐 떨어져 있는 거지. 뭐 막 이혼하고 막 싸우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첫째, 정관의 심리에 대해서 정편관의 심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제 거꾸로 무관은 어떤지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나는 관성이 없으면 언제 관성이 생기는지, 운에서 관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관을 생하는 재성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사주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 식상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 식상이 재성을 토스 그리고 재성이 다시 없는 관성을 토스 해버림으로써 관성이 생긴다. 이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상관이 있다고 무조건 뭐 남편 잡아먹는 사주 아니다. 이제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남자가 이렇게 되게 쉽게 생기지는 않으세요. 네. 특히 이제 상관이 좀 강하게 있는 경우, 그러면서 재성이 약하신 경우, 그러면은 실제로 이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관성을 좀 밀어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대단히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 쉽게 생겼는데요? 그럼 한번 사주 까보세요. 재성으로 연결돼 있을 거예요. 재성으로 연결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대운 한번 보세요. 재성운이 들어왔을 거예요. 안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은 세운 보세요. 재성운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모두가 궁금해하실 만한 거. 나는 무관사주인데 그거 말고 또 조심해야 될 때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 무관사주라는 거는 내 사주 안에 관성의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관성이 생해주는 게 뭐죠? 관성이 생해주는 건 인성입니다. 자, 그런데 운에서 인성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내 소중한 관성이 인성한테 빨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해석하셔도 돼요. 뭐 저기 뭐 서류 관련해서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거나 인성은 서류니까 그건 이제 사주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뭐 내 남편이 나한테 이제 인성이면은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엄마 일로 뭔가 좀 다사다난하다라던가. 네. 그래서 인성운이 들어올 때는 관성이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다. 왜? 나는 내 사주 원국에 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 그 관성을 경찰, 뭐 정관을 경찰, 그리고 편관을 조폭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이제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내 마음의 컨트롤러 역할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 조폭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관성다자라든가 뭐 관성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때 그때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목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뜨린 내용이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저게 있습니다. 그 비겁이 강하신 분들은 근데 그게 또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일반 사주인데 비겁이 너무 강하다. 특수격이 아니라. 그럼 이제 그 내가 비겁이 너무 강하니까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을 어떻게 부드럽게 빼줄래야 빼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관성운이 세게 들어와 가지고 내 사주의 힘을 빼주는 게 대단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중용살격 또는 뭐 비중용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반 사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사주인데 비견 겁재가 너무 강해서 내 사주가 너무 세다. 근데 사주에서 식상도 이게 쓸만하지가 못하고 재성도 이게 너무 고립돼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남은 건 하나. 운에서 관성이 세게 들어와가지고 일간을 극해버리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통변할 때 길이냐 흉이냐 그럼 길이에요. 길인데 이제 단점은 관성은 나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어하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참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은 조금 괴로울 수도 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찐 무관사주 분들 대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지가 언제 오는가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세운에서 저기 세운이래 저기 천간에서 상관운이 언제 오는가 그거 한번 좀 찾아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되겠네요. 빠뜨린 게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다 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때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무관사주보다는. 자, 오늘의 결론. 무관사주는 대단히 자유로운 영혼이다. 갠질한다. 멋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꾸벅.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관성 없으신 분들 직장생활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장과는 조금 약한 구석이 있기는 해요. 관성이 없긴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대운에서 쫙 들어온다. 그럼 그때 동안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거고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상태마다 다른 게 일단 그 나는 완전 무관사주인데 일간이 너무 강하다. 힘이 세다. 그때는 진짜 직장생활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이제 내 의지나 이런 게 좀 내 주체성이 대단히 강한 거잖아요. 강한데 남들 안에 들어가서 윗사람한테 허리 굽신거리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간이 강한데 무관이신 분들은 실제로 직장 팔자하고는 잘 맞지 않으세요. 차라리 내 사업하는 게 낫지. 그리고 두 번째, 일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식신상관이 너무 강하신 분들, 네, 이분들도 웬만하면은 직장생활 안 하시는 거를 요건 근데 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힘드네요. 이게 이제 그래도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이거랑 일간이 아예 힘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간이 강한데 찐 무관이다. 그럼 직장생활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대운에서 관성이 들어올 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일간이 강하지 않더라도 식신상관이 강하신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실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 왜냐? 이 식신상관은요. 이게 강하신 분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불합리한 거 보고 막 굽히고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쫙 돌리고 그리고 두 바퀴째 들어갈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뿌잉.